배신자의 특징. 배신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충격과 상처를 야기하는 행위의 표상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해 낙관하거나 이미 쌓아온 신뢰에 기댄 채 상대를 의심 없이 바라본다. 그러나 디플로머시 게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은밀한 정치전처럼 배신은 극적인 순간에 표면화되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미국 코넬 대학교, 메릴랜드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배신자들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정한 언어적 패턴을 보이고 이는 예의치 못하게 드러난 의심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배신은 감정적 충격을 넘어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감정을 동반하여 이후의 인간관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신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으며 배신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징후가 공통적으로 포착되는가? 우선 연구팀이 진행한 온라인 디플로머시 게임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자. 참가자들은 각자 유럽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세계 영토를 전부 차지한다는 목표하에 동맹을 맺고 때로는 은밀하게 상대를 배신해 나간다. 게임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오직 한 명만이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기에 필연적으로 협력 관계가 깨지면서 배신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 협상 테이블에서 드러나는 배신의 미묘한 신호는 결국 단순한 게임 장면을 넘어 우리 삶의 축소판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배신을 앞둔 인물들은 몇 가지 공통된 언어 사용 패턴을 보인다. 첫째, 지나치게 예의 바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상대를 곧 배신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생각이시네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와 같은 표현을 연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동시에 내면의 불안과 초조를 과도한 예의로 메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둘째, 배신자는 자신이 가진 긍정적 언어를 부쩍 많이 구사한다. 훌륭합니다. 완벽하네요. 당연히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와 같은 문장들을 남발함으로써 정작 상대가 느낄 수도 있는 미세한 의심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실제로 배신 직전 대화에서 이 같은 칭찬이나 긍정어휘의 빈도가 뚜렷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는 인간이 흔히 말하는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칼을 과학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셈이다. 셋째, 재미있는 점은 배신당할 인물, 즉 피해자의 언어에 나타난 특징이다. 피해자는 미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주 하게 된다. 이번 턴이 끝나면 제가 동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프랑스를 제압한 뒤에는 어떻게 협력해볼까요? 등 함께 만들어갈 승리 구도를 장황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미래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관계의 안정감을 확인하고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언급 직후에 배신당할 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문학작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무수히 포착된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는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존경을 표하지만 결국 뒤에서 칼을 들이밀고 만다. 충성 맹세라는 극단적으로 예의를 갖춘 표현이야말로 실제 배신 행위를 보다 치명적으로 만든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배신을 적절히 활용할 때 더 오랜 권세를 누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조언을 남긴다. 이는 냉혹한 권력의 세계에서 표면적 예의를 구사하며 서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위력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디플로머시 게임 속 사례로 돌아가보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함께 영국과 프랑스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어떻게 병력을 움직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상대를 향해 온갖 존경과 신뢰를 표현한 직후 오스트리아가 곧바로 독일을 배신한다는 장면은 결정적이다. 독일 참가자는 매우 상세하고 미래지향적인 작전 계획을 제안했고 오스트리아는 그것을 완벽한 전략이네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고마워요 친구 라는 말로 수락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배신이 실행되었다. 이는 동맹이라는 말에 실린 신뢰가 배신의 결정적 무기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사람들은 흔히 배신을 믿음의 반대말 혹은 신뢰관계의 파괴로 정의한다. 그런데 배신은 주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 배신자는 반목관계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밀한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던 동지나 친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둔 허점을 노린 것이 배신자의 전형적 행동 패턴이 된다. 물론 배신을 전부 예측하고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연구팀이 개발한 대화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배신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을 때 그 정확도가 약 57% 정도였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절반 조금 넘기는 수치에 불과해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이는 사람의 직관적 예측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라고 연구팀은 밝힌다. 즉 인간이 소위 촉을 발휘하여 배신을 예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적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가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거나 과도한 긍정적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잠시 의문을 던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끼면서 상대방에게만 장황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감지된다면 그 또한 일종의 경고등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예의 바른 사람이 잠재적 배신자는 아니며 긍정적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없다. 하지만 상황의 맥락을 관찰하고 언어가 암시하는 미묘한 기류를 주시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처를 줄이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배신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밑바탕에는 상대에 대한 의심, 불안, 욕망, 스스로의 이득 극대화에 대한 갈망 등이 교묘히 엮여 있다. 배신자의 특성은 비단 게임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맹목적 신뢰는 흔히 좋은 미덕이라 여겨지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를 올바르게 점검하기 위해 적정선의 의심과 대화를 구분해내야 한다. 뛰어난 작가들 역시 배신을 주요 갈등 구조로 다루며 그 아이러니와 냉혹함이 인간사의 비극적 면모를 부각해왔다. 셰익스피어, 마키아벨리, 심지어 사마천이 사기에서 그린 인간 군상의 갈등도
결국은 배신과 충성 사이를 오가는 인간 심리의 복합적인 작용을 보여준다. 결국 배신자의 특징이란 겉으로는 극도로 예의와 긍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에서는 이미 가장 효율적인 배신의 타이밍을 계산하는 이중적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디플로머시 게임 연구가 시사하는 바 역시 당신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날아드는 칼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배신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피곤한 일일 수 있으나 믿음과 의심은 양날의 검처럼 함께 작용한다. 어차피 인생은 여러 형태의 디플로머시들이 뒤얽힌 무대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신뢰와 배신, 공존과 파괴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고 동시에 관계를 성숙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언어와 태도를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예의와 예정 없는 긍정이 실제 마음을 숨기는 방편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가 함께 그려나갈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막연한 찬사로만 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은 아름답지만 그 기반이 허술하면 언제든 배신의 싹이 틈을 파고든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하고 투명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정치인들의 배신과 뒤통수. 한국 정치사에서 배신 또는 뒤통수라고 회자되는 사례들은 정치적 관계의 변화, 권력투쟁, 노선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각 사례는 주관적 평가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흔히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배신이라고 평가되는 사건들을 서술형으로 정리해보았다. 김영삼과 이회창.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이회창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며 정부 초기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삼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겼다. 특히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이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김영삼은 이회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 김영삼 진영에서는 이회창이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며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는 이유로 배신감을 느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대로 이회창 측에서는 김영삼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버렸다고 여겼다. 결국 두 사람은 정치적 결별을 하였고 이러한 관계 변화는 한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배신 사례로 회자된다. 문재인과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그를 적폐청산과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명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관련 사건들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와 충돌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검찰총장직 수행이 어려워지자 2021년 윤석열은 사퇴하였고 이후 야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결국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고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되었다며 배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 수사였다고 반박하며 이는 정치적 충성이 아니라 제도적 독립의 문제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과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검찰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정치권에서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 운영과 정책 방향에서 윤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당내 개혁을 추진하며 진윤계와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 1990년 김영삼은 김종필, 노태우와 함께 3당 합당을 단행하며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이는 정치권의 판도를 바꾸는 대사건이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김대중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배신으로 간주했다. 김영삼이 민주화를 위한 동지적 관계를 저버리고 권력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김영삼은 이 합당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많은 민주화 세력에게는 역사적 배신자로 남게 되었다.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과 노무현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며 함께 선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투표일 전날 밤 정몽준은 돌연 노무현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하며 정치권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노무현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 배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은 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정몽준의 지지 철회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배신 사례로 남아있다.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그를 공개적으로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입장을 보이며 당내 갈등이 심화된 데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유승민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저격했다고 느꼈고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부의 충성 요구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안철수와 민주당의 결별. 안철수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야권 단일화를 이루며 민주당과 협력했으나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커지며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새로운 정치를 모색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철수의 이탈을 배신으로 여겼고 안철수는 기득권 정당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결별을 정당화했다. 이 과정은 야권 분열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안철수와 민주당의 갈등은 대표적인 배신 사례로 꼽힌다. 김종인의 다당 활동. 김종인은 한국 정치권에서 여러 정당을 오가며 선거 전략가로 활약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당 지도부와 갈등하며 결별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오가며 활동했지만 각 정당에서 그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본인이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빈번한 당적 변경은 정치적 배신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배신으로 불리는 사건들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과 노선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를 배신으로 볼 것인지 정치적 변화의 결과로 볼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